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 팜델에 있는 노스롭 그루먼의 경락고에서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공개 행사가 있었는데요. 아직 많은 부분이 기밀인 전략 폭격기라서 그런지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일부 사양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B-21 레이더는 2011년에 시작된 LRS-B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 공군의 원거리, 스텔스, 핵 및 재래식 무기 투하용으로 설계된 전략 폭격기로 장기적으로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날 연설에 나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것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며 B-21은 혁신적인 전략 폭격기로 다른 어떤 폭격기도 B-21에 필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 외형은 이전 B-2 스피릿과 매우 흡사하지만 마치 스마트폰처럼 손쉽게 운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내부적인 작동 메커니즘은 B-2에 비해 매우 발전된 형태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사양은 아직 기밀사항이라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B-2에 비해 향상된 스텔스 성능과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기능 및 적의 레이더망에 폭격기가 아닌 다른 물체로 인식되게끔 속이는 기술, 그리고 F-35 및 다른 공중 드론과 연계해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조종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인기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 부품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비행기의 가격은 대당 약 7억 달러로 밝혀졌으며 미국은 총 100여 대의 B-21을 구매, 운영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30년간 최소 2,030억 달러, 우리 돈 264조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엔진은 기존 F-35 전투기 엔진인 프렛 앤 휘트니사의 F-135 엔진과 유사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B-21 레이더의 기체 모양을 보면 가오리를 닮은 형상인데요. 이런 가오리 모양의 비행기를 보통 전익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비행기는 가운데 동체가 있고 동체 양옆으로 날개가 붙어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익기는 동체는 없고 날개만 있는 형태입니다. 기체 전체가 날개 형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양력을 받을 수 있어 장거리 비행에 유리하고 더 많은 무게의 짐을 실을 수가 있어 폭탄 적재량이 동급 대비 더 높습니다. 하지만 기민한 기동에는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21 레이더 폭격기와 이전 모델인 B-2 스피릿 폭격기 모두 이런 가오리 모양의 전익기 형태의 비행기인데요. 두 기체 모두 노스롭 그루먼사에서 제작한 비행기로 노스롭사의 창업자인 잭 노스롭의 평생의 꿈이 바로 이런 전익기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잭 노스롭은 항공기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였습니다. 그럼 실전에 배치된 전익기 형태의 비행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HO-229라는 전익기 형태의 제트 폭격기를 개발하여 전선에 배치하려고 했지만 개발이 끝나갈 무렵 2차 대전이 종전되는 바람에 그 시제기들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생산시설은 당시 소련이 관련 기술을 입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기하게 됩니다. V1 모델부터 V7까지 7가지 파생형 시제기가 개발되었으며 빠른 속도와 선회력도 좋았고 가속력과 상승력 또한 나쁘지 않았지만 폭장량이 너무 적은 게 단점이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1급 비밀 군사작전 지역인 51구역에는 지구에 불시착한 UFO에서 외계인을 생포해 감금해두고 온갖 고문과 회유를 통해 기술력을 빼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계인의 기술로 만든 비행기가 바로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미 공군 제509 폭격비행단과 제131 폭격비행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략 폭격기로 대당 가격이 22억 달러에 달하는 끝판왕급 폭격기인데요. 개발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생산 수량이 당초 계획인 132대에서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나는 바람에 총 21대만 생산되어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음속 폭격기지만 약 18톤의 폭장량과 스텔스 성능 또한 우수하고 전술 핵무기 16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당시 노스롭 그루먼사는 은퇴한 잭 노스롭 창업자를 비밀리에 회사로 초대하여 B-2 스피릿의 목업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잭 노스롭은 어째서 신이 25년간 나를 살려놓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잭 노스롭은 진정한 가오리 매니아인 것 같습니다.
록히드 마틴사의 스컹크 웍스 팀에서 개발한 전익기 형태의 무인기로 미 공군이 미국 CIA를 위해 운영하는 공중 정찰용 스텔스 무인 드론입니다.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었었고 2009년에는 한반도에도 배치되었습니다. 이 드론은 많은 부분이 기밀에 붙여져 있어 정확한 제어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지상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3명이고 한 개의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6시간 비행이 가능하며 5만 피트 고도에서 채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사에서 개발한 미 공군용 신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입니다. 1966년 미 공군에는 SR-71 블랙버드라는 최고 속도가 마하 3이 넘는 고고도 초고속 전략 정찰기가 있었는데요. 이 정찰기는 아주 높은 고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 정찰 임무를 수행한 다음 빠른 속도로 빠져나온다는 개념의 정찰기였습니다. 이 SR-71 블랙버드가 1999년 전량 퇴역한 이후 이 빈자리를 채울 정찰 자산이 부족해진 미군은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 채공이 가능한 정찰 플랫폼 도입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노스롭 그루먼이 2007년에 따내게 됩니다. 이 무인기는 고효율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고고도에서 장기 채공이 가능한 전익기 형태로 속도는 마하 0.5로 느린 편이었지만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고 항속거리가 무려 27,000km에 달해 약 46에서 60시간까지 채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여러가지 다목적 전자광학 센서들이 탑재되고 전자전 공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사양은 기밀이라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체의 크기도 RQ-170 센티넬보다 훨씬 더 큰 약 40m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6만 피트 상공에서 장시간 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도 노스롭 그루먼에서 제작한 무인 항공기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위해 설계된 미 해군용 무인 전투 드론 시범기로 2011년 첫 비행 이후 2015년 2대의 시제기가 육상 및 항공모함에서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반자율 작동 및 공중 급유가 가능한 기체입니다. 기체의 개발 과정은 순조로웠지만 개발 비용 문제와 스텔스 성능 부족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 1월 2대의 시제기가 캘리포니아 팜델에 있는 노스롭 공장에 봉인되면서 잠정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2022년 현재 3대 핵전력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고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핵개발에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3대 핵전력인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ICBM 등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46년까지 이 작업에만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562조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국방 예산이 1,100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화 작업으로 미군의 전략 폭격기는 신형 B-21 레이더로, 핵 잠수함은 기존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컬럼비아급 신형 잠수함으로, 지상 발사 핵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는 차세대 ICBM인 LGM-35의 센티넬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상 국방세 구피였습니다.